바로 문제 풀이 들어갑시다. 첫 번째 716번 옳지 않은 것은 연산하라는 거지. 해봅시다. 얘 어떻게 하라고? 곱하기 3분의 1로 고치라고. 그럼 분모에 3 분자에 a, b. 오케이, 맞는 거. 다음 이거 어려워 보이지만 어떻게 하라고? 곱하기 5분의 1로 바꾸라고. 그럼 분모에 5 분자에 나머지. 이렇게 오니까 얘도 오케이. 그 다음 얘는 곱하기 3분의 1로 고치고 나서 보니까 m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네. m의 4제곱 하고 분모에 3. 얘도 맞는 설명. 그 다음 이것도 보니까 자 여기서 조심해야 돼. 여기 이거 뒤집을 때 이 r을 어떻게 할 거냐인데 얘는 사실 r은 분자에 있는 애잖아요. 분자에 있는 애. 그럼 뒤집었을 때 어떻게 돼? 3r분의 4가 되는 거야. 역수로 고치면.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p 곱하기 q 나누기 4분의 3r이니까 p 곱하기 q 곱하기 3r분의 4라고 해줘야 돼요. 여기서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 r을 그대로 분자에 두는 거야. 3분의 4r이라고 이렇게 바꿔버리는 게 문제인데, 그럼 이거 계산하면 분모에 3r이 오고 분자에 4pq가 와야 된다. 어때? 우리가 예상한 대로 헷갈려하는 r을 분자에 올려놨죠? 그래서 얘가 틀린 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보니까 여기 곱하기 b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은 그대로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사실상 부호의 역할만 해주는 거야. 그럼 부호 그대로 마이너스 왔고 b분의 a 몇 개? 3개. 오케이. 자, 21번 문자를 사용한 시 옳지 않은 것 3,000원의 x%. x% 우리 어떻게 표현합니까? 100분의 x잖아. 그 다음에 수학에서의 의는 뭘 나타내? 곱하기를 나타내. 그럼 3,000의 100분의 x니까 30x 맞죠? a1의 10% 그럼 어떻게 해? a의 100분의 10이니까 10분의 1a 맞습니다. x의 20%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돼? x의 100분의 20 하면 얼마야? 5분의 1x인데 20x라고 했네. 20%를 그냥 20으로 따진 거죠. 3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 10의 자리 숫자가 a, 1의 자리 숫자가 b라 함은 얘를 그냥 a 플러스 b 혹은 ab라고 쓰면 안 되고요. a가 갖는 자리값을 배분해줘야 돼. a에게 그 자리값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자리값이 뭐야? 얘는 10의 자리값을 가지니까 10a 플러스 b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100의 자리 숫자가 a, 10의 자리 숫자가 b, 1의 자리 숫자가 c인 세 자리 수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 100의 자리값을 주고 10의 자리값을 주고 그 다음 1의 자리를 더해주면 됩니다. 다음 수학이 a, 영어가 b일 때 두 과목의 평균은 점수 합을 2로 나눠주면 되죠. 다음 유형 이번엔 도형이라고 하네요. 뭐 그래도 잘 보면 되니까.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삼각형의 둘레를 물어봤는데 x 세제곱은 뭐야? x 곱하기 x 곱하기 x를 했다는 얘기잖아. 둘레는 어떻게 고쳐줘야 돼? 3x cm예요 라고 해야 되죠. 그 다음 가로가 x, 세로가 y인 직사각형의 둘레.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가로가 x고 세로가 y래. 그럼 둘레 어떻게 해? x 더하기 y가 2개 있어요. 2가 붙어야 되는데 2를 뺐네. 틀렸고. 다음 밑변이 x, 높이가 y인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인 xy 맞죠? 가로가 x, 세로가 y, 높이가 z인 직육면체. 우리 부피 어떻게 구했어? 초등과정에서 하고 왔을 텐데 부피는 결국 뭐야? 이 밑넓이가 차지하고 있는 높이가 얼마나 있니? 얘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되니?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 그래서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기본적으로 부피를 구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x, y, z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답을 해주면 됩니다. 정답은 디귿 리을. 다음 29번 정가가 4,000원인 물건을 x% 할인하여 판매할 때 판매 가격. 여기서 중요한 건 x%를 깎아줬으니까 내가 받은 건 몇 %야? 1에서 100분의 x를 제외한 거지. 왜? 20%를 깎아줬다는 건 80%를 내가 받았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정가가 4,000원짜리 물건에 얼마를 받은 거야? 1-100분의 x를 받은 거야. 이게 나의 판매 가격이 됩니다. 더 간단히 쓴다고 하면 뭐 4,000 40x원까지 뭐 정리를 할 수는 있겠네요. 맞지? 자, 그 다음 넘어가면 안 되고 이제 속력.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중요한 단원인데 보자. 집에서 출발해서 Xkm 떨어진 학교에 시속 6으로 가는 도중에 20분간 휴식을 취하고 자,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집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학교야.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큼이래? x 킬로미터래. 근데 내가 가는 속력이 시속 6km로 갔어. 근데 중간에 20분 동안 쉬는 시간이 있었어. 그럼 걸린 시간은 가는데 걸린 시간, 갈 때 시간에다가 쉬는 시간을 더해줘야겠죠. 그럼 갈 때 걸린 시간, 우리 시간 어떻게 구해줘? 거시속에서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예요. 속력 6 분의 거리 x. 이게 내가 가는데 걸린 시간인데 여기에다가 20분을 더해줘야 돼. 아, 플러스 20 하면 맞을까 틀릴까? 안 되죠. 왜? 지금 단위가 다 시속, 시간 이렇게 돼 있잖아. 시간, 시속, 시고. 시속이기 때문에 얘를 시간으로 고쳐둬야 돼. 20분은 60분의 20시간이니까 플러스 3분의 1 시간이 걸렸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줘야 맞는 설명이 됩니다. 정답은 2번. 그 다음 농도도 풀기는 풀고 넘어갈게요. 자, x% 200g, y% 300g을 섞었을 때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알고 싶네. 그럼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해? x% 100분의 x가 얼마큼 있어? 200만큼 있어. 그 다음에 100분의 y가 얼마큼 있어? 300만큼 있어. 이거는 2x 플러스 3y만큼의 소금이 들어있는 게 되겠죠? 1번. 어렵진 않아요, 농도가. 어려운가? 자, 41번.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네. 자, 한 모서리 길이가 a인 정육면체 건널비는 정육면체가 이렇게 있고 한 모서리 길이가 a야. 그럼 건널비는 이 면 한 개 넓이가 6개 있어요잖아요. 한 면의 넓이는 a제곱이 될 거고 따라서 6a제곱 맞습니다. 다음 원주를 3.14라 할 때 반지름이 r인 원의 넓이는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해?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니까 r제곱에 3.14 곱해주면 되죠. 맞는 설명. 그 다음 원가가 3,000원인 물건에 A% 이익을 붙였어. 그러면 A% 이익을 붙였다는 건 3,000원에다가 3,000 곱하기 100분의 A가 더해진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원래 가격에다가 내가 A%만큼 더 붙여서 판매한 거니까 3,000에다가 얼마가 더해진 거냐면 30A가 더해진 건데 3A라고 했으니까 얘가 틀렸습니다. 다음 4번 시속 A로 30분 동안 이동한 거리. 이동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30분은 2분의 1 시간이니까 얘가 이동한 거리는 2분의 1 A 킬로미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라고 보지 말고 킬로미터랑 얘는 미터잖아. 2분의 A 킬로미터니까 어떻게 되겠어? 여기에 1000을 곱해보면 미터로 바꿀 수 있죠? 500A 미터 맞는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 10% 소금물 A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10%라 하면 100분의 10 이런 애가 얼마큼 있다고? A만큼 있다고 10분의 1 A네. 따라서 0.1 Ag 맞는 설명이 됩니다. 좀 차근차근 잘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 다음 시계값 대입하면 되는 거지. x는 마이너스 2고 y는 3이래. 대입해서 한번 봅시다. xy는 x와 y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분모에 x제곱이 들어가야 되네. 그러면 4 더하기 3분의 14 그러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분의 14니까 얼마요? 2네. 따라서 마이너스 8이 답이 됩니다. 다음 유형 이번에 시계값의 활용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냥 대입하면 돼. 막 말이 어려운 이렇게 뭐 화시온도 나오고 지면에서 던져 올려 너 높이 뭐 속력 그다음 뭐 기온이 소리에 막 이렇게 나오는데 대입하면 돼. 대입. 이런 불쾌 지수 막 이런 거 나오는데 대입하면 됩니다. 보자. 화시온도 P를 섭씨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대. 그러니까 화씨가 P도일 때 P일 때 섭씨로 바꾸고 싶으면 이 P 자리에다가 숫자를 넣고 P 빼기 30에다가 9분의 5를 곱하면 된다는 거야. 그럼 지금 P가 77이 됐지? 그럼 이 P 자리에 77을 대입해서 그 시계값을 구해보면 되겠지. 9분의 5에다가 77에서 31을 빼면 얼마니까? 45? 그럼 얼마야? 9, 5, 45니까 25도 C라는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두 번째 활용이네. 가로가 x, 세로가 y, 높이가 5인 직육면체를 줬어요. 건널비를 구해달래. 직육면체 건널비는 이쪽 면, 그 다음에 이 앞면, 그 다음에 이 옆면을 더해준 다음에 그런 게 몇 개? 2세트 있어요. 곱하기 2 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쪽 아랫면은 x, y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쪽 면은
5x가 될 거고 그 다음에는 5y가 될 건데 이런 애가 2개라고 쓰지 말고 끝까지 계산해서 써주세요. 따라서 2xy 플러스 10x 플러스 10y 단위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게 건널비가 되는 거야. 근데 x와 y 값을 줬네. 이때 건널비 구해달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대입하면 되지. 2 곱하기 xy니까 12 하면은 24 더하기 40 더하기 30 하면 얼마입니까? 94. 건널비 94. 자, 그 다음 이제 다항식에 대한 문제 한번 볼게요. 다항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상수항은 1이다. 맞죠? 항은 3개다. 어떻게?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3개 맞고요. x제곱의 개수는 3 맞죠? x의 개수는 4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뭐라고? 마이너스 4라고 하라고. 여기 조심하라고 했어요. 다음 차수는 큰 놈으로 2 맞습니다. 그 다음에 1차식. 1차식인 거 골라달래. 1차 차수가 1인식이잖아. 그러면 문자가 한 번 곱해져 있어야 되지. 문자 없어. 얘는 2차.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분모에 있는 거 아니라 그랬어. 예, 오케이. 답은 2번, 3번. 다음 또 옳은 거 찾으래. 분배 법칙 하는 건가 봅시다. 3 곱하기 4x 연산하는 거네. 3 곱하기 4x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숫자끼리 곱하고 12 왜 늘지? 12x 이렇게 써줘야 되죠? 숫자, 문자. 그 다음 얘 보니까 얘도 부호는 마이너스가 와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없네. 그 다음 숫자 2, 문자 x는 다 맞는데 부호가 틀렸고 그 다음 여기는 나누기 2를 난데없이 이렇게 바꿔버렸네. 이게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x는 그대로 두고 4만 나눠버린 거잖아. 이러면 안 되고 어떻게 써줘야 돼요? 2분의 x 플러스 4라고 써줘야겠죠. 그 다음 얘는 이렇게 분배 법칙해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 3번 다시 이렇게 하면 혹은 2분의 1 x 플러스 2라고 해도 되고 어쨌든 이 x가 틀린 거. 그 다음 분배해주면 자 3x 맞죠? 그 다음 마이너스 2 맞네. 4번 맞는 설명. 그 다음에 5번은 어디가 틀렸나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2를 이렇게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데 이 1에다가 안 곱해줬죠? 이러면 틀린 겁니다. 이런 실수를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이너스 2를 앞에다만 곱해주고 얘는 그대로 빼버리는 실수를 많이 하는데 그러지 말고 x 플러스 1 자체에 마이너스 2가 곱해지는 거니까 x와 1에다가 모두 다 곱해줘야 된다. 이거 조심하세요. 다음 유형 14번 동류항에 대한 문제인데 동류항끼리 짝짓는 거. 동류항은 뭐가 같아야 된다고? 문자와 차수가 같아야 된다고. 근데 분모에 있는 거 1차 아니라 그랬죠? 얘는 문자가 다르네. 여기는 문자도 같고 차수도 같아요. 3번. 여기는 차수는 같지만 문자가 달라. 그 다음에 얘는 똑같이 x, y지만 얘는 x제곱, 얘는 y제곱이니까 동류항이 아닙니다. 자, 다음 73번. 이거를 계산하면 ax 플러스 b일 때 그러면 계산하란 얘기입니다. 계산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2, 3x 플러스 1 플러스 12x 마이너스 20에다가 나누기 4니까 곱하기 4분의 1로 바꿔볼게. 자, 그러면 분배해 줍시다. 분배 어떻게 하라고? 얘와 얘. 그 안에 있는 모든 항에 분배를 해줘야 돼. 그럼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이 4분의 1이 여기도 다 분배가 돼야 되니까 플러스 3x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야. 따라서 a 값이 뭐? 마이너스 3, b의 값이 마이너스 7. a, b의 값은 21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됩니다. 16번 유형 16번 문제가 777이네. 계산하래. 여기서 학생들이 오답을 굉장히 많이 내더래요. 이거를 바로 맞춘 학생을 제가 지금까지 못 본 것 같아요. 선행한 친구 제외하고. 이것도 이제 괄호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식을 쭉 써볼게요. 그러면 일단 대괄호를 중괄호로 내리고 중괄호를 소괄호로 내리고 소괄호를 없애는 작업을 해야겠지. 그래서 식을 x 플러스 1, 그 다음에 중괄호로 바꿔서 3x, 소괄호로 바꿔서 5x 플러스 4, 그 다음에 이 소괄호를 풀어줄 거야. 이렇게 분배해주면 플러스 2x, 이렇게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6 됐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동류항끼리 계산해서 정리 한번 하고 들어가라고. x 플러스 1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얘 계산하면 7x,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2. 간단해졌지. 그럼 이제 이 소괄호를 또 없애면 되네. 그러면 x 플러스 1 마이너스 얘가 소괄호로 바뀌어요. 3x 마이너스 7x 플러스 2로 바뀌는구나. 그럼 어떻게 정리 한번 하고 들어가라고.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되겠죠. 동류항끼리 계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괄호 풀어주면
x 플러스 1 플러스 4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산해주면 5x 마이너스 1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네. 차근차근 계산하면 돼요. 차근차근. 다음 유형 17번. 계산하면 이거일 때 마찬가지로 계산하라는 거야. 계산해봅시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하라고? 하트로 쪼개라 그랬지? 쪼갤 때 어떻게 하라고? 마이너스 조심하라고. 그럼 쪼개볼게요. 3분의 2x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하고 2분의 1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네. 2분의 2는 1이니까. 그럼 이거를 다시 써주면 3분의 2x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1로 나오겠죠. 맞아요? 그럼 동류합끼리 계산하면 6분의 1로 바로 통분해서 6분의 얘는 몇 x? 4. 그 다음에 얘는 3 빼기 3 x. 이렇게 쓰면 안 되니까 그래도 이렇게 해봅시다. 3x.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구나. 그럼 여기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 6분의 1 x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므로 a 값은 뭐예요? 6분의 1. b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4. 따라서 2a 마이너스 b의 값은 3분의 1 플러스 3분의 4가 되므로 3분의 5가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 자, 다음 유형 18번. 덧셈과 뺄셈의 활용이라고는 하지만 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 자, 도형의 넓이를 a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쪼개서 생각합시다. 그래서 1번 넓이와 2번 넓이의 합으로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6인데 이만큼이 4니까 여기는 뭐야? 2가 되겠지? 그럼 1번의 넓이는 2, 3a 플러스 1이 될 거고 2번의 넓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4, 5a 플러스 2가 될 거야.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1번과 2번의 합이니까 식을 세워봅시다. 2, 3a 플러스 1에다가 더하기 4, 5a 플러스 2가 되겠네. 계산하면 6a 플러스 2, 20a 플러스 8. 따라서 몇 a? 26a 플러스 12. 이 도형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대표 문제 말고 90번을 풀어볼게요. A를 이런 식으로 줬고 B를 이런 식으로 줬는데 뭘 구하라고 했냐면 이거를 구해달래. 그래서 처음에 친구들이 이 문제를 맞닥뜨리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A 자리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3y 넣고 마이너스 4x 플러스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막 이렇게 해서 오답을 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첫 번째 이런 문제를 맞닥뜨리면 무조건 뭐부터 하냐면 이 식 정리부터 먼저 하세요. 첫 번째 뭐부터 하라고? 식 정리부터. 그래야 오답률이 줄어들고 물론 대입해서 풀어도 맞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수할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식 정리를 무조건 먼저 하세요. 그럼 이 식 정리를 하면 2a-b 괄호 풀게 3a 플러스 4b가 되니까 얘는 뭐야? 마이너스 a 플러스 3b가 되지.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대입을 하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2x 플러스 3y가 a고요. 더하기 3에다가 b 대입하면 4x 플러스 y가 b예요. 그 다음에 풀어주는 거야.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12x 플러스 3y가 되므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 14x로 되겠네. 마이너스 3y 플러스 3y 끊어지니까. 끝나니까. 속어. 따라서 14x가 답이 됩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다 대입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어떤 식 구하기? 우리 이거 초등 과정에서도 많이 했던 거. 어떤 식에서 무엇을 뺐더니 뭐가 됐습니다. 이때 어떤 식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어떤 다항식을 내가 그냥 큰 네모라고 해볼게요. 어떤 다항식에서 뭘 뺐냐면 3x-4y를 뺐더니 마이너스 5x-7y가 됐대. 자, 이거를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친구들이 편한 방법대로 하면 돼요. 근데 보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 친구들이 풀더라고. 근데 각자가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네모에서 어떤 다항식에서 이 자체를 뺐다는 거야. 그러면 어떤 식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이 자체를 다시 더해주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다항식은 마이너스 5x-7y에다가 3x-4y라는 덩어리를 한 번에 더해줄 거예요. 논리에 문제 없죠? 그러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1y가 될 거야. 답 보이죠? 3번.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식을 이제 본능적으로 막 정리를 하기 시작해. 어떤 다항식 마이너스 3x 플러스 4y가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7y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씩 이항을 하는 거야. 하나씩 계산을 해주는 거야. 자, 여기서 3x를 뺐으니까 3x를 더해주고 4y를 더했으니까 4y를 빼주고 그렇게 해서 어떤 다항식만 남기겠다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1y 똑같이 나오죠. 편한 방식을 선택하세요. 문제 없습니다. 자, 그 다음 21번 유형 21번 어떤 다항식에서 이걸 빼야 돼. 잘못 계산했네. 잘못해서 더했더니 그럼 어떤 일이 생긴 거야. 지금 어떤 다항식에다가 4x 마이너스 3을 더해서 5x 마이너스 5x 플러스 7이 된 거야. 그러면 어떤 식은 어떻게 구하라고? 여기에서 이 자체를 빼버려도 되고 아니면 하나씩 빼도 되고 하나씩 빼고 이 자체를 그냥 빼볼게요. 마이너스 5x 플러스 7에서 얘를 뺄 거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3으로 바뀝니다. 왜? 이 자체를 빼는 거니까 이 자체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분배해줘야 되는 거 잊지 말고. 자, 그래서 왜 안 되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어떤 다항식은 뭐가 되냐? 마이너스 9x 플러스 10이 되는 거야. 근데 뭐 구하래? 바르게 계산한 식을 구해달래. 그러면 마이너스 9x 플러스 10에다가 4x 마이너스 3을 빼야 돼. 마이너스 9x 플러스 10 마이너스 4x 플러스 3 계산하면 마이너스 13x 플러스 13이 되겠네요. 답 있나요? 3번. 아, 유형이 끝났습니다. 유형이 끝났어. 유형이 끝났고 C단계 문제들이 있는데 C단계 문제는 풀 수 있으면 한번 풀어보고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이 단원을 처음 하는 친구들이라면 한번 이제 라이트 센 같은 교재로 풀고 나서 지금 푸는 친구들은 그럭저럭 할만할 건데 지금 처음 센으로 바로 내용을 접하는 학생들이면 조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